윤석열도 벌벌 떱니다. 한동훈도 벌벌 떱니다. 자, 참검사 양분함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분함 TV는 잘 됩니까? 덕분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많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제가 37,800명, 4만 명 가야 되겠네요. 3만 명 가야죠. 네. 이번에 이 방송 끝나면 3만 명이 되도록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3만 7천까지 벌써 이렇게 한 달음에 여기까지 와놓고 성장했습니다. 네, 욕심이 좀 있으시네요. 자, 욕심이 있어야지 성장이 있습니다. 국감 준비 잘하고 예, 예. 이번 국감에서는 뭘 주목하고 계십니까? 양분함이 물면 참 무섭겠다. 이제 이번에 국감 우리가 행안위에는 여러 가지 피감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피감이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 네.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오세요. 이걸 좀 때리려고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이 전부 다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작년 국감 때 한강 리버버스 문제점을 지적한 게 제가 유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이걸 지적했어요. 네. 오세훈 시장한테. 오세훈 시장 발표한 계획에 하면은 최대 속도 20노트, 예. 37km가 나온다. 예. 그래서 급행은 54분, 네. 일반은 75분이 나온다. 네. 그래서 내가 20노트 안 나온다. 네.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온다. 네. 20노트가 나온다 할지라도 한강의 구간 마곡에서 잠실까지 교량이 많죠. 7개인가 있고 네. 잠실에 남사로 습지대가 있다. 네. 송룡 못 낸다. 네. 그래서 20노트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지하철은 1시간 훨씬 넘는 1시간 반 이상이 될 것이다. 예. 급행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2의 유람선이 된다. 그렇죠. 오늘 투자해서 네. 제가 그걸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 20노트 나온다 했어요. 예.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안 나오죠. 또 하나는 제가 그랬어요. 오세훈 시장이 2024년 10월에 첫 번 운항을 하겠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2025년 3월에 출항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작년에 내가 국감할 때 예. 안 된다. 너 절대 당신 2025년 3월에 출항 못 된다. 배가 만드는 속도를 봐서 빨라야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1년 후인 2020년 9월이나 출항한다. 그렇지. 제 예측이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지적했고 그럼 그런 거 지적하고 맞춘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양분함 TV에 막 띄워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는 양분함 TV 다 놓쳐가지고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감 때 이걸 후속도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요. 내 말이 맞았고 당신 말이 틀렸다. 네. 예. 그 이게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리버버스 문제를 좀 때려다 왜냐 네. 시민들의 세금으로 거둔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대중버스로 조례를 고쳐가지고 대중버스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됩니다. 예. 유람선 같은 경우 그래서 버스 이름을 댔군요. 그렇죠 버스예요. 유람선인데 분명 유람선인데 왜 버스라고 했을까 했는데 버스로 해야지만이 시에서 돈을 줘. 돈을 줘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시내버스 돈 보조해 주잖아요.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저 배 만드는 회사도 그 경험도 없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예. 저것도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 이게 배가 총 12척입니다. 예. 계획했던 게 12척이고 1차에 물량을 줬던 게 8척이에요. 예. 8척인데 은성중공업이라는 업체하고 처음에 8척을 다 계약을 합니다. 네. 근데 은성중공업이 우리 못 만들어. 우리 못 만들어. 네. 2척밖에 못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2척 만들어. 예. 그럼 나머지 6척은 가덕중공업에다 맡깁니다. 예. 근데 가덕중공업은 전혀 실적이 실적이 없어.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은성중공업은 한 채에 29억이야. 예. 가덕중공업은 50억을. 어이,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이. 안 되죠. 40% 넘게 우리 세금은 말이 안 되지. 은성중공업은 한 척에 29억을 주는데 네. 가덕중공업은 50억 정도 줍니다. 급하니까 비싸게 주고라도 만들려고 했구나. 그렇죠. 이건 업체가 예. 영업 실적이 전혀 없어. 없는데도 그렇게 줬다고요? 없어. 없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고 여기서 납품을 못 하니까 운항 시가 늦어졌어요. 예. 이러한 문제가 있지. 네. 그래서 제가 그 국감 때도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심각하지. 이거 어떻게 했냐. 예. 그래서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감사를 해서 예. 뭐 감사를 했다든가 감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감사를 그저께 하네. 아랍이 감사 안 했어요. 안 했어. 예, 그것도 내가 좀 지적을 하려고. 거짓말했네. 예. 그리고
한강 버스라고 불리기도 그런데 버스 정류장마다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잖아요. 예. 그 건물에서 뭐 임대료로 뭐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한강 버스가 연간 200억이 듭니다. 네. 운영비가 운영비가요? 200억이 200억이 들어요. 200억이 드는데 이게 운임료로 50억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150억 원이 적자죠. 예. 150억은 배 시설된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도 미지수고 이거 외에도 지금 시간이 일반이 127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75분이 127분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급행이 54분이 아니라 82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것은 선착장 7개가 있습니다. 네. 7개에 대한 접근성이 문제인 거야. 아, 그 선착장에서 저기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까지 가는데 그 20분씩 걸려요. 그게 근데 7개 선착장에서 4군데만 네. 제가 숫자는 정확히 4군데만 버스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버스 노선을 조정해가지고 그 버스 타러 가는데도 한 5분 걸어가. 그래서 나머지 3군데는 따릉이 네. 이제 따릉이로 간다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그 마을 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 버스는 순환제를 시했어요. 이명박 때부터. 예. 순환제를 함으로써 이제 그 갈아탈 때 요금을 적게 받는 예. 이거 했는데 마을 버스가 시에서 돈을 안 주고 적자가 누적돼서 예. 이번에 마을 버스가 환생제에서 탈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요? 예, 내년 1월부터 탈퇴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돈을 쏟아야지 예. 여기다 돈을 쏟을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통수단이 되게 되면은 네. 정시성과 안전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배가 뭐 들쑥날쑥 이번에는 안 떠, 다음에는 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한강버스는 여러 가지 정시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팔당 때문에 초당 3,000톤이가 물이 이게 홍수가 나면은 안 뜹니다. 네. 그 시계가 1km 제한되면 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돈을 잡아먹는 하마. 예.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뭐 수상 택시 했을 겁니다. 예. 그 실패했죠. 실패해가지고 그 흉물처럼 남아 있어요. 이거 비슷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아, 맞아요. 예. 네. 저도 취재해가지고 예. 수상 택시 실패하고 수상 버스 한다. 저것도 누군가 돈 빼먹는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음. 왜 배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그렇죠. 문제고 이게 이런 사전 준비 없이 네. 속력도 나오지도 않는데 국감장에서 속력 나온다고 저한테 뻑뻑 우겨가면서 했는데 우기기는 잘해요. 그렇죠. 네. 그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보조금도 안 주면서 한강버스로 세금만 펑펑 씁니다. 한강 오리배로 참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주 기자님하고 의원님하고 한강에서 오리배 타면서 이 한강버스 설명하면 그거 저기 좋은 그래요.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쇼츠 만들고 양문음 TV에서 나오면 그거 대박 날 거랍니다. 네. 자, 윤석열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보석 신문 재판에만 나오고 오늘은 또 재판에 안 나왔더라고요. 자, 재판에 나온 윤석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영상을 잠깐 보고 갈까요? 이제 특혜도 못 받아서 버스 이제 일반 수용자하고 그러니까요. 같이 타고 옵니다. 네, 김계리 보이네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네. 안타깝더만요. 네. 예. 자, 보기도 민망해. 수척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이 돼가지고 네.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등은 좀 건불 3년. 예. 참. 아직도 근데 본인의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직시하지 것 못한 같더라고요. 거죠. 예, 그리고는 거기서 계속해서 남 탓하고 한덕수 탓하고 강희구 탓하고 아랫사람 그렇죠. 탓하는 걸 보면 예, 지금 이제 그 재판할 때도 네.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예. 자기는 관여가 없다. 강희구가 만들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희구 부수실장이 예. 사후 계엄 선포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력과 그 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검찰청 일반직 수사관하고 예. 거기 용산에 갔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후 계엄 선포문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윤석열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인데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밑에 사람한테 떠넘기는 예.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참 검사 아마 이게 일에게 한덕수 핑계 대는 게 본인한테 결코 좋지 않을 거예요. 한덕수가 배신감을 느끼겠지. 네. 그래서 한덕수가 그동안 윤석열을 이렇게 안아줬던 비밀도 열받으면 할 수도 있죠. 한덕수는 자기 살려고 무조건 불 거예요. 풀 수가 네, 있어요. 무조건 불 거예요. 저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윤석열 검사는 분명히 엄청나게 또 호되게 또 꾸짖고 몰아쳤을 텐데 참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자업자득이죠. 네. 그리고는 오늘 재판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풀어주면 내가 조사받을게. 그거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음. 아니 재판 받는 것은 피고인의 의무입니다. 협조를 한다는 게 협조를 한다는 용어 자체가 범죄자였잖아요. 그렇죠. 피의자로 구속된 사람이야. 네. 너희네들 그래? 내가 나가줄게. 뭘 협조한다는 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어떻게 불구속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조건이 달성돼야지만이 재판에 협조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예,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아직도 특권 의식에서 예.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안타까워요. 자 윤석열 그리고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실로 간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시원, 이원모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아까 강희구 있었고 윤재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생한방병원 저기 지하에서 비전타워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꾸렸대요. 30명이 거기서 움직였대요. 언제요? 이번에? 예, 대선 때 그리고 인수위 때 거기서 인사 검증하고 인사 누구 와서 면접 보고 20대 그랬더니 대선 때 말씀이죠? 이번에 예, 2022년 대. 그러니까 20대 대선. 예, 예. 그런 걸 이게 나올 텐데 하나씩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혹시? 난 못 들어봤는데요. 예. 자 윤석열은 앞으로 그러면 저기 뭐 보석으로 못 나옵니다. 윤석열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자, 보석으로 나갈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보석이라는 게 요건이 증거인멸, 도주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또 소환할 때 즉시 응해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번에 재판받은 구속된 범죄 사실 중에 2개가 증거인멸이야. 네. 서버 그 지웠죠. 요건 지워라. 예, 사후 개업문 폐기. 예, 이러한 관련되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농후해서 예. 보석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정진석이 야 공문도 없이 공문을 일부러 안 만들고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구두로 지시했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아닙니까 저 사람? 당연하죠. 예? 저것도 증거인멸이 똑 떨어지고 예, 뭐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순서를 두고 순서를 정해놨겠죠. 그렇겠죠. 예. 아니, 저 사람 먼저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란 특검에서 수사할 대상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 지금 손을 못 댄 분야 내가 많아요. 그런데 저 내란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렇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죠. 이게 검찰이 어떻게 관여됐는지 예.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했는지 불면 서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었죠. 예. 이러한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상민 장관보다 훨씬 더 혐의가 더 나았잖아요. 8시에 대통령이 불러서 그렇죠. 가서 개헌 문건 따로 받았고 자기네들끼리 회의했고 교정본부에 출입국본부에 지시도 했고 대검에다 전화도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는 또 통화를 했고 그렇죠. 방첩사하고 그리고 검사가 갔다는 얘기도 있고 출입국 본부장한테 지시도 하고 예. 또 교정 본부장한테 수용 능력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사받으면서 박성재 장관은 계엄이 선포됐을 때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따라서 지시를 했다는데 이게 굉장히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분의 말이 맞으려면은 그 계엄이 무슨 계엄이어야 돼? 적법한 계엄이야. 그렇죠. 적법한 계엄. 예. 적법한 계엄일 때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를 체크하는 건 정당해요. 그러나 예. 이 계엄 자체가 어쩌
적법하지 않는 반헌법적 계엄이라 이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한 말은 범죄를 자백해 본 것이지. 아 그래요? 그렇게 봐야지. 자백으로 봐야지. 아니, 이거 그- 평가의 문제라.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사실관계는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했으나. 했으나 그것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어떤 매뉴얼이라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진술을 했으면 양분함 검사 같은 사람은 당장 팔목을 잡아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죠. 근데 그 논리가 잘못된 게 그 말이 죄가 안 되려면은 전제 사실이 뭐예요? 비상계엄이 적법한 비상계엄이어야 돼. 네. 전쟁이 됐거나 소요가 일어났다거나. 그런데 이런 계엄이 적법하지 않는 계엄이기 때문에 이건 동조한 것이 돼버린 것이죠. 네. 자, 어쨌거나 이제 한덕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한덕수 영장이 기각된 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로 내각으로 그리고 또 검찰로 수사하다가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그래도 내란 특검에서 돌파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덕수가 기각이 되지 않고 발부가 됐으면은 보다 더 수사에 탄력은 받았겠죠. 예. 그렇지만은 방금 우리가 염려하는 검찰의 관여 부분, 네. 대통령실의 관여 부분은 한덕수 구속 여부는 상관없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할 것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총장을 얼마 전에 데려다 조사한 것이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한덕수 내일 그 재판 열립니다. 중계됐죠. 중계가 된다는데 이번 재판은 재판에서 어떤 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혐의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모든 내란 사건의 첫 출발점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하냐 안 하냐부터 출발한 겁니다. 예. 12.3 비상계엄이 적법하지 않다. 반헌법적이라는 사실로 해서 전부 쿠데타도 되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한덕수에 대한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국무위원을 예.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예관을 만들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예. 국무위원을 이게 출석시켰다는 그렇죠. 혐의.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예관을 만들어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그 행위. 예.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 행사 방해. 권리 행사 방해.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고 이걸 중점적으로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네. 내란에 참여한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사를 막은 검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검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걱정하죠. 걱정하고 또 그러게 볼 소지도 있어요. 예. 그래- 지금 검사들이 몇몇 검사들은 돌아가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그럴 수도 있어. 예. 있는데 조은석 특검의 그 사명감을 네. 제대로 평가를 받고 정말로 내란 특검이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하려면은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클라이맥스. 네. 저기 한덕수 전 총리는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껏 거짓말했잖아요. 예. 그 거짓말한 거 위증죄는 처벌 못 합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그 유증죄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 나와서 네. 유증죄를 처벌하는 문제. 예. 근데 그게 이제 국회 관련 법에 의하면은 위원회의 어떤 그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네. 위원회가 없어져 벌써. 네. 그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예.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없어져도 예.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급법을 해놨어 붙이게. 예. 그 이전에도. 네. 근데 이번에 수정안을 내면서 소급은 하지 않고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만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처벌이 피어가죠. 한덕수는 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막았습니다. 거부권 행사했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함으로써 이 국가를 이게 멈춰놨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자기가 직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내란범들을 풀어주고 자기가 살려고 했고 위헌을 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처벌해야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않고 내란 특검도 내란 특검을 전부 이제 거부했지 않습니까? 거부함으로써 수사가 지연되고.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자기 이익과 여러 가지 관련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행위만은 아마 특검에서 법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러한 행위들 특검법을 거부했던 것이고 헌법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예. 나쁜 정상으로 반영이 돼서 구속이 됐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이 특별한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 게 어렵다면은 예. 이것은 반헌법적 행위잖아요. 만약에 저 그것을 사람 구속이 됐어야지 그렇죠. 저 사람이 권한대행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란 특검도 없고 헌법재판도 없어요. 대선도 힘들어져요. 대선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큰 범죄를 진 겁니까? 그렇죠. 이게 걸어다니는 위헌 위법이 한덕수. 그런 사람을 구속 안 했다는 게 사법부에 문제가 있고 지금 예. 사법 계획이 화두로 떠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법개혁 앞서서 자 26일 날 정부조직법에서 국회 정부조직법이 이게 개정됐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됐는데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네,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네, 그렇지만 이건 자업자득이라. 그렇죠. 자업자득이고 제가 늘 이야기하면 무신분립 신뢰를 얻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 네,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네. 아무리 힘이 있는 기관이랄지라도 네, 아무리 오래 버틴 기관일지라도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면은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윤석열이 검찰총장하다 대통령으로 갔어요. 검사하던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뭘 했습니까? 정적 주기에만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 걸리면 다 봐주고 무혐의 해주고 이런데 어떻게 신뢰를 받아요?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까? 그 검찰이 예. 국민의 검찰을 포기하고 예. 몇몇 정치 검찰들이 예. 출소에게 눈이 멀어서 예. 제가 늘 비판하지만 검찰이라는 조직 78년 된 조직을 예. 윤건희 부부가 상납해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검사 우리 양부남은 그리고 법률가 양부남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그런 거죠. 예, 윤석열과 한동훈과 슬픈 싸우다. 일이에요 예. 지금 이게. 그랬더니 윤석열 한동훈 잔당들이 변호사하는 양부남한테 네, 구속영장을 막 청구했잖아요. 저도 잡아 넣으려고 3번이나 시도를 하고 유치장에서 진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까지는 안 갔어. 안 갔어? 네. 바깥에 있었구나. 네. 아 그랬구나. 자기들 청구한 상태에서. 예, 자기네들도 좀 찔렸던 거예요. 그렇지? 그랬으니까 그랬죠. 아 참. 그런데 괴롭히라고 했겠지 누군가. 저도 엄청난 탄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이재명 구속영장이 3번 청구될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법률 단장을 맡아가지고 맹활약하니까 그때부터 검사들이 표적을 겨누고 계속해서 제가 20대 대선 때 지금 VI 대통령께서 이제 처음 대통령 20대 나오셨을 때 제가 민주당 법률 단장을 했어요. 네. 제가 했던 것은 윤석열과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밝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하면은 언론에 공격이 되면 잘못된 점을 내가 방어하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움을 사게 됐던 것이고 네. 또 그 당시만 해도 검찰 고위직 민주당의 원사람이 저 혼자였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신자 프레임에 몰려서 죽을 고생을 했죠. 예. 지금 또 인정받고 있잖아요. 양부남 TV에 사람들 많이 가고 있대요 지금. 아 그럴까요? 네, 그런가요? 자, 그런데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다 이러면서 검찰 동우회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움직였대요. 한상태 전 법무부 장관, 아니 검찰총장이죠. 네. 지금 검찰 결론도 이야기하면은 예, 검찰 동우회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데 검찰 동우회가 네. 저렇게 사랑하는 검찰 조직이 사랑하는 후배들을 머리에 뒀다면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고 특정 정권의 전유물 노릇 할때 그때 따끔하게 충고를 했어야죠. 그렇지. 윤석열한테 한동훈한테 따끔하게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한테 지적했어야지. 너희들 검찰이 그래 운영하면 안 돼. 예, 충고했어야죠. 지금이 와서 저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불가역적입니다. 네. 왜 떠드는가? 저것은 검찰 구성원들, 예, 그다음에 검찰 오비들, 보수 이 세력들에게
나는 할 이야기는 했어. 예. 이런 얼굴 내세로 하는 것 같아요. 알리바이네. 예. 알리바이야. 의미가 없고 예. 지금 검찰청 폐지가 유언이라고 유언 헌법소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공수처가 설치됐잖아요. 예. 공수처가 설치돼서 공수처 검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죠. 공수처에 돼 있으니까 예. 그때 헌법 소원했습니다. 예. 이것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청 검사밖에 없다. 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검사는 헌법기관 아니다. 그렇죠.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을 가지고 왜 저럽니까? 예. 이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현직 검사들은 그닥 큰 동요를 보이진 않습니다. 몇 명이 글을 쓰는 거 말고는 다 조용합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우리가 뭐 신뢰를 잃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도 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또 글을 썼습니다.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듣겠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어찌 보시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예. 대검 차장을 하다 보니까 예. 뭔가 말은 해야 되겠지. 예. 어쩌면 지금 검찰 조직의 제일 총수잖아요. 어찌 그렇죠. 네. 가만히 있기는 그렇고 예.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매우 부적절하죠. 부적절합니까? 매우 부적절하죠. 저건 국민들 앞에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예. 저러면 저럴수록 예. 국민들의 마음 검찰로 떠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법률적으로 있다면 이것은 의견서를 통해서 네.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언론전을 펴면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요. 검사들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판결문. 말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저것도 의견 있으면 의견서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다른 대법원장들도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고요. 판사도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이 하는 거죠. 없이 하는 겁니까? 없이라도 해야죠. 한번 하기로 한 거니까. 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여러 가지 조목조목 사유를 들어서 예. 자기가 나가지 않는 게 예.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거라고 의견서를 냈어요. 됐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조목조목 들었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예. 그 사람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이 맞으려면은 네. 청문회에서 왜 어떤 법리적으로 어떤 점이 있어서 파기환송을 했냐라고 예.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조희대 말이 맞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청문회는 예. 재판의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야. 예. 절차적으로 예. 재판의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왜 소부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네. 소부에 간 지 2시간 만에 전원 합체로 갔냐. 예. 또 기록도 보지 않았냐. 네. 이런 절차적인 과정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조희대 대법관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예. 자, 권성동 전 검사는 구속됐습니다. 구속돼 가지고 이런 글을 이런 편지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또 정치 보냈습니다. 탄압을 주장하고 네, 정치 탄압 얘기하면서 지난번 강원랜드처럼 정치 탄압이다. 극자 강원랜드 세력이 살아나서 또 살아나겠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극자 세력이 공작을 기획한다. 전형적인 좌파식 공세다. 이런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네. 김상민 전 검사는 계속 거짓말하는데, 근데 김상민 검사는 검사 시절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스폰서로 삼고 또 다른 수사하다가 스폰서, 코인업자가 스폰서고, 그 다음에 불법 도박 사이트 하는 애가 스폰서고, 이거 참 검사들의 참 창피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이런 됩니다. 검사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영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그렇죠.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실에 있는 애들이 있는 그 비서관이나 수석 중에 한 명이라도 윤석열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간 검찰 출신도 그렇고 예. 정치 검사도 그렇고 예. 영혼이 없는 거지. 그렇죠. 오로지 이 불나방이 불을 쫓는 것처럼 예. 출세만 눈이 멀어서 예. 이러한 올바른 소리 할지도 모르고 결국 이런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자기가
수사한 사람을 스폰서로 삼습니까? 말이 안 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예. 말이 안 됩니다. 자, 검사 출신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뭘 한지 예.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에 와서 그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 같던데 아니 근데 다른 건 또 얘기 안 하고. 윤석열이 분노 했다고. 격분하면서 예. 기록 찾아와라. 예. 근데 제가 늘 이야기 결국 다 이야기해요. 해요? 결국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빨리 불러서 좀 주진우 의원도 부르고 이원모 전 비서관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데 예. 내란 특검이 일이 많은가 봐요. 일이 많아도 이게 크고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이걸 미룰 수 없는데 시간이 아까운데 참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양분함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해 주십시오. 의뢰해 주십시오. 많이 청탁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청탁 환영입니다. 양보람 TV도 눌러주십시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주시고요. 양불함 TV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10시에 정준이의 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양분함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